두 번째 날이고요. 네, 오늘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용한데, 네, 다들 많이 참석하셨네요. 벌써부터 이제, 막 기다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 부담이고 이러신 분 계신가요? 네, 아니실 거라 생각하고, 수요일 10시가 기다려지도록 우리 또 같이 에너지를 또 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주는 화법이나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이렇게 오늘 같은 주에는 기존의 줌 미팅처럼 여러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 각 아이원의 보석들이 많으시거든요. 보물들, 그 리더님들한테 노하우와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강의를 들음으로써 또 들으면 또 본인이 배우셔서 또 전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한 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주로 해서 프로그램이 좀 다르다는 거,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을 거예요. 저거 달라진 거 없나요? 음, 없어요? 네, 정자리더님 맞아. 빙고. 그 눈썹 붙였더니 너무 불편한 거 있죠? 안 붙이다 붙였더니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역시 자연스러운 게 되게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 첫 시간 그러니까 첫 시간이고요. 1교시고요. 오늘 저기 진짜 멀리 캐나다에서 새벽부터 저희 1교시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미라클의 보석이시죠? 네. 우리 Y 영양제에 대해서 오늘 강의해 주실 거고요. 이 강의는 사실은요, 들으시면서 나도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해볼 수 있도록 계속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강의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교시 시작해 주실 우리 김수경 리더님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업하고 있는 미라클 팀 김수경입니다. 아이원 집중 수요즘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면서도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시작을 잘해야 앞으로 하실 리더님들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저희는 지금 새벽이라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번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진 뉴트리셔널 새로운 교재도 나오고, 그리고 유맵에서도 Y 영양제라는 강좌가 초급, 중급으로 나뉘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평소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를 두 가지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와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교회 집사님과 얘기하는 것으로 상황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주야, 넌 건강관리 잘하고 있니? 어떻게 하고 있어? 영양제는 먹고 있어? 어떤 제품을 먹고 있어? 넌 나이 들면 어떻게 살고 싶어?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나이잖아.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에 병원에서 지내느냐 아니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느냐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 내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얘기해 볼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거야. 우리 몸속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이 기관들이 모여 기관계가 되어서 우리 몸을 이루게 되는 거야. 결국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돼. 그런데 세포가 탱글탱글한 건강한 세포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몸이어야지 쪼글쪼글하게 병든 세포가 모여서 있는 병든 몸이 되면 안 되잖아? 나는 탱글탱글한 세포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았어. 내가 골골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1년 내내 피로에 찌들어 내내 살았는데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어. 어떤 방법이냐고? 너도 궁금하지? 영양제를 바꾸었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졌어. 우린 이제 영양제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것 알고 있지? 영양제 안 먹고 밥만 잘 먹어도 된다고? 물론 내가 음식 솜씨가 좋고 요리 잘하는 것도 아는데 생각해봐. 요즘 주변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 그 반대로 너무 과하게 잘 먹고 있지. 그런데 왜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을까? 옛날보다 질병의 수도 훨씬 많아지고 대부분이 만성 대사 질환들이잖아.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뭐 통풍 등등. 그게 우리가 잘 먹기는 해도 영양을 잘 먹기보다는 고열량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풍요 속의 빈곤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섭취한 열량들이 혈액 속에 떠다니고 쌓여서 염증도 일으키고 막히고 그렇게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정작 영양분을 받아야 하는 세포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야. 영양제가 많이 모자란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줘서 세포 속으로 영양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영양제도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고 특히 생체 이용률이 높은 제품을 골라야 해. 난 그렇게 골랐더니 확실히 달라지더라. 영양제 고를 때 너무 많아서 고민되면 내가 또 정보 전해줄게. 언제든 물어봐. 내가 한 얘기 듣고 나니까 영양제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야, 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두 번째로 교회 집사님과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상황극에 익숙한 편이 아니어서 팀 미팅에서도 저 혼자서도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집사님,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드시는 비타민이나 약 있으세요? 비타민 드시고 계시군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 못하니까 보충해서 드시는 것 너무 대단하세요. 집사님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잠깐 건강 정보를 전해드려도 될까요? 우리 어릴 적 공부한 5대 영양소 기억하세요? 지금은 7대 영양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량 영양소라 하고 비타민, 미네랄을 미량 영양소라고 해요. 거기에 식이섬유와 물을 추가해서 7대 영양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이 대량 영양소예요.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이 대량 영양소를 물과 산소, 효소에 의해 소화 흡수되기 쉬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혈액 속에 떠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떠다닌다고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60조에서 100조 개가 되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기관에서 에너지를 생성해 줘야 힘이 생겨요. 이때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이 혈액 내에 있는 영양소들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조효소 역할을 하고 생체 이용률을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세포가 아프면 조직도 아프고 기관계, 곧 우리 몸이 아프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너무나 중요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서 혈액 속에 남는 많은 영양소를 세포로 보내 에너지 생성을 제대로 해서 영양을 가득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혈액 속 떠다니는 남은 영양소가 쌓여서 만성질환, 당뇨병, 통풍, 심혈관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의 산소가 자연적으로 활성산소로 바뀌는데 이것이 해롭게 몸 안의 세포와 혈관 조직을 공격해서 손상시켜요. 공격을 받으면 세포는 산화되어서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변질되어서
정상세포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주변의 나쁜 오염된 환경과 인스턴트, 초가공 식품 등의 식습관 변화와 생활들의 변화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 과일, 야채 안 먹잖아요. 과일, 야채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옛날 50년대에는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지금은 26개의 사과를 먹어야 한대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환경 오염도 심하고 다작을 하고 비닐하우스로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다 먹을 수가 없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음식 피라미드를 발표하면서 종합 영양제와 비타민 D는 꼭 챙겨 먹으라고 권유하죠. 비타민도 어떻게 좋은 제품을 고르는지 중요해요. 저는 많이 알아보고 찾은 결과 지금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집사님도 저랑 같이 탱글하게 세포 관리해봐요. 훨씬 활력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버전 막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전주에 그 교회를 갔는데요. 진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영양제 안 갖고 왔네. 내가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영양제를 오늘 안 갖고 왔네.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 계셨던 집사님이, 맞아요. 영양제 요즘에 먹어야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그 영양제 드셔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막 이러면서 또 칭찬해드리고, 제가, 맞아요. 우리 이렇게 잘 먹어서 배는 부르지만, 사실, 세포 관리까지는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가 조금, 식사하는 데고 또, 막 부부끼리 다 모여 있어갖고, 더 이상 이제 진전은 안 했는데, 어, 되게 예시를 이제 상황극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막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만 언제 어느 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적절할 때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막 나가갖고 정보 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관계 속에서 정보 전달을 할 때 내 나름대로의 상황극을 조금 핑퐁 핑퐁 연습을 하고 가면 조금 덜 당황하고요. 그래서 또 내가 연습을 하는 것과 또 안 하는 건요, 또 당황하거나 또 내가, 어머,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아, 이런 말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상황극을 본인의 상황에 맞추셔갖고요. 들으신 거를 조금은 이제 본인의 스크립트 같은 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정도는 저희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건강에 대한 아이템을 또 알리는 건데, 그 중에서 유산화의 뭐 차별성, 뭐 제품력, 뭐 회사의 비전, 뭐 이런 거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을 계속 많이 연습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또 연습하기 힘드셨을 텐데, 또 이렇게 원고까지 다 준비하셔갖고 발표해 주신 우리 김수경 리더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이 컨텐츠는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제가 만든 거니까 오늘 듣고 그냥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컨텐츠, 내 생활 속에서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일적으로 이제 2대1 미팅이라든가 1대1 미팅에 Y 영양제 정도는 스폰서의 도움 없이 제가 혼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 상황극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그 교재 있죠? 교재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요. 본인이 읽다 보면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세요. 중요한 키포인트. 그래서 키포인트를 그 줄로 치시던지 그걸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를 만드시던지 그래서 본인의 것을 꼭 만들어 보세요. 요 최근에 또 그 월요일마다 저희 골드 이상이 그 더블업이라고 하는 성장 프로그램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주된 프로그램 안에서 주된 게 뭐냐면 투어데이예요. 투어데이. 투어데이가 뭐냐면
유사한 정보를 하루에 2명한테는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거.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는 멘트들이 되게 많아요. Y 영양제에 좀 적용할 만한 그런 힌트들이 있는데요. 뭐 영양제, 뭐 챙겨 드시는 영양제 있으세요? 이런 건 뭐 기본이고, 어떻게 또 전달을 하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와닿았던 거 말씀드리는 건데, 맞아요. 요즘에 건강 관리는 기본으로 하시죠. 그럼 혹시 세포 관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컨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세포 관리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가속 노화다 또는 저기 슬로우 노화 뭐 이렇게 해갖고도 노화에 대해서 관심도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결국은 세포가 노화되면은 우리가 몸이 다 이제 부실해지는 건데, 세포가 탱글탱글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던지는 게, 혹시 세포 관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또 연결 잘 되신 분들도 스토리 들어보니까 도움이 되시겠다 싶어갖고, 이 부분 알려드리고, 1교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죠? 네. 우리 저번 주에 제가 화법 알려드렸잖아요, 화법. 혹시 나 그 저번 주에 제가 알려드린 화법 좀 써보셨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저번 주에 무슨 화법 알려드렸는지 까먹은 건 아니시죠?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고 그냥 1시간 동안 일주일에 요 1시간 동안만 좀 집중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알차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혹시 그거 해보신 분 계세요? 제가 뭐 가르쳐 드렸어요? 해보셨대요. 우리 희정님도 손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보셨어요? 아닌가? 잘못 들었나? 어, 해봤어요. 이거 그- 5초의 법칙 그거 아니에요? 5초의 법칙 미인 대칭. 예, 맞아요. 뭐 그런, 제가 해드린 말 중에 일부분이죠. 그런데 맞아요. 사람 만날 때 미인 대칭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거 이제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 그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정보 전달하는 건데 하루에 한 명, 적어도 하루에 한 명한테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막 자랑하셔야 돼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막 뭔가가 가치 있고 재미있고 보람되고 막 하니까 알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알려드렸던 화법을 좀 많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인상도 좋으시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막 이렇게 칭찬하라고 했죠. 그래서 혹시 영양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 완전 이제 입에 짝짝짝짝짝 달라붙죠? 그죠? 이 정도는 내가 다 하실 수 있죠? 우리 무뚝뚝하신 분이나 내가 성격이 아이여도 우리 업이 정보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입을 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되게 플라이어 이쁘게 해갖고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조금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좀 읽어보시면 초보자일수록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하고요.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2교시는 제가 컨택에 대한 부분, 왜 이런 컨텐츠를 넣었냐면요. 누가 어떻게 컨택됐는지만 들어도 내가 이 사업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연상이 돼요.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컨택 스토리를 또 나눠주실 우리 첫 번째 김혜영 리더님 모시도록 할게요. 우리 혜영 리더님 준비되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제가 컨택 스토리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어떻게 컨택을 당했나?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되게 체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너무, 체력이 나쁘다 보니까 학창 시절이나 회사 생활할 때 좀, 뭐랄까, 라이프 스타일이 좀 안 좋았어요. 항상 힘들었고, 지각도 많이 했고,
또 좀 이렇게 등교할 때도 좀 아파서 결석도 하고 막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내가 저기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이 잘 키우는 게 제 꿈이다.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다른 큰 꿈이 없더라고요. 의욕도 없었고.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체력이 안 좋으니까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건강하고 또 체력이 좋은 아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건강에. 유기농 식품을 좀 잘 먹이려고 했었고, 좋은 재료로 된 음식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좀 건강하지 못했어요. 비염도 있었고, 비염으로 힘들어했고, 또 체력도 약했거든요. 저를 닮아서 그런가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안 먹어도 암땡땡 그 영양제를 꾸준히 먹였어요. 계속해서. 근데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크고 또 손이 덜 가니까, 제가 보살피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흔 중반? 그쯤에 제가 보육교사를 하게 돼요. 근데 보육교사 일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잘 맞았어요. 아이들이 귀엽고, 아이들한테 제가 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는 그런 보육교사가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원장님하고 또 선생님들하고의 관계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 활성산소 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활성산소가 제가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없었던 성인 아토피가 생겼고요. 그리고 만성 두통, 그리고 피로도 굉장히 많았고 관절염이 또 심했어요. 이 마디마디가 다 아팠거든요. 또 무릎이랑 허리도 안 좋았고 통증이 여기저기 막 나타나니까 저희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보육교사를 했었는데 내려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잠시 쉬고 제 마음과 몸을 좀 돌봐야겠다 하는 시점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쯤에 저희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같은 라인에 사는 같은 보육교사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오가다가 만났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너무 잘했고 밝은 모습에 제가 좀 호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 길에 제가 뭐 보육교사 그만두었다고 했더니 저희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그만뒀는지 얘기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제가 아파서 그만두었다 하니까 영양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때 저기 영양제 서플리먼트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 영양제가 다 같은 게 아니었네. 생체 이용률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거기에 암땡땡도 있었던 거죠. 저희 아들한테 계속 먹였던 암땡땡이 그만큼밖에 없던,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이 낮다는 걸 알고 좀 배신감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다 그랬더니 리셋을 한번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셋을 하려고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2대1로 스폰서님을 만났는데 네트워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유산화가. 그래서 그냥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제가 편견이 좀 심했거든요. 암땡땡에 대해서 약간 제가 들은 것도 있었고,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느낌들이.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았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안 좋았는데,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스폰서님의 그 태도와 말과 그리고 제가 또 그만두었잖아요. 보육교사는 또 더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사인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리셋을 하면은 여기 3BC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가볍게. 그래서 리셋을 하게 됐는데요. 영양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리셋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막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정을 했어요. 스폰서님한테. 이런 거였으면 나 안 먹었을 거라고. 그런데 4일째 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조금씩 머리도 안 아프고. 이거 뭐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예전보다도 좀 잘 일어날 수 있었고.
놀라운 변화에 제가 이 영양제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일 정도 하니까 체력이 좋아졌어요, 제가.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던 제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양제는 좋은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은 못 하겠고 뭐 이런 혼란 속에 있었는데 그때 스폰서님이 저한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한 건 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팀도 들어가고 강의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맨 처음에 이 영양제를 먹을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으면서 좋아지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 영양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너 한번 하려면 열심히 해봐라고 그 독려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들이나 제가 접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 보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유산화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고요. 원주에서 하는 권현진 스폰서님의 세미나를 한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전을 저희 남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이제 서포트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이제 엔드 사업자로서 사업을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변화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첫째는 저의 체력이 정말 좋아졌고, 또 남편 또한 또 5, 6년 정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과체중이었는데 무호흡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저러다가 신정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몸무게가 15kg 정도 빠졌고, 저 또한 6kg 빠지면서 무호흡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의 염려증이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염려증이 유산화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세 번째는 대화가 전혀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공통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산화라는 그 공통점이 생겨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또 대화가 많으니까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아서 좀 더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넷째는 책을 잘 읽지 않았는데 저희 부부가 책을 읽게 되고 강의를 듣고 리더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성장하고 싶다. 우리도 성장하자. 그런 생각에 노력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꿈이 없었어요. 근데 저와 남편이 비전과 목표가 생기게 되면서 도전하는 삶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생각으로 변한 저희 부부가 또 도전과 성장과 꿈이 생겼기 때문에 유산화를 하기에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과 또 도전을 하면서 저희가 성장하고 승급하는 게 또 목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유, 너무너무 공감되는 게 많아갖고, 네, 너무 나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혜영 리더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를 듣고 나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내가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밝은 모습으로 다녀야겠구나. 그죠? 그랬더니, 이제, 혜영 리더님 같은 보석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우리 스폰서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김보김 리더님이 스폰서님이세요. 네, 아래 2층만 다니다가 엘리베이터 오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저희 팀에도 보육교사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꽤 되세요. 혜영 리더님, 남숙 리더님, 보김 리더님 다 또 보육교사로도 지금, 지금 같이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주변에 보육교사이신데 되게 또, 뭔가 내가 유산화를 알려드리면 그분의 삶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용기 내서 똑똑똑 해서 한번 차 한 잔 마시자고 하면 참 좋겠네요. 그죠? 생각나시죠? 네, 그러려고 우리가 이 코너를 만든 거예요. 네, 저도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 컸지만,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주변에 관심을 갖다 보면 정말 유산화 안 필요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서 또 컨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오늘 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분, 이윤영 리더님, 저기 제주도에서 살고 계신데, 오늘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세미나처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유산화를 전하고 있는 이윤영입니다. 저의 컨텍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제가 큰 딸이 지금 6학년 졸업을 했고, 둘째는 4학년 마쳤어요. 둘 다 딸인데, 큰 딸은 여가여가지고, 나이를 잡고 수술을 했어요. 진통을 겪어보지 않고. 그런데 출산의 경험이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름에 수술하니까. 그런데 이제 둘째를 이제 임신하고 2년 터울로 이제 낳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의사는 얘기했었는데 제가 어떤 다큐를 보다가 자연 출산을 알게 돼가지고 그때 28주였는데 자연 출산을 막 공부했어요. 뭔가 희망이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둘째를 V백으로 자연 출산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 V백 자연 출산을 받아주는 병원이 경기도권에 서울 포함해서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멀지만 거기서 출산을 해서 이제 자연 출산 커뮤니티에 이제 좀 발을 들이면서 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회사 사람들에서는 되게 특이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 걸 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아이 키우면서도 좀 같이 책도 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제가 제주로 이제 삶의 터전을 옮긴 게 이제 6년이 됐는데 그중에 자연 출산했던 커뮤니티에서 어떤 친구가 제주로 이제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어떻게 인연이 돼서 책 관련돼서 활동을 몇 번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됐는데 글쓰기 수업도 같이 듣고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유산화를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유산화를 이제 2년 반 전쯤에 알게 됐는데 제가 살이 엄청 많이 쪘었어요. 제주도로 이주하고 나서 맛있는 거가 많기도 하고, 이제 일하다가 쉬니까, 좀 엄마들이랑 같이 놀면서 많이 먹고 놀고 이러니까 살이 좀 쪘었는데, 코로나가 또 오면서 이제 아이들을 집에 계속 놓고 있으면서 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살이 엄청 많이 찌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또 책을 읽다가 제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겨울에 화살을 콱 꽂는 것처럼 같은 문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다. 내 몸에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 엄청 많이 했어요. 달리기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폴라 댄스도 하고 그래서 되게 내가 스포츠 선수가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을 막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는 좀 살이 좀 빠졌는데 그 이상 안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언니 이제 되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건강해지더라. 언니도 한번 먹고 살도 빼봐.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좀 뭐랄까 그 친구한테 신뢰가 좀 있는 편이어서 그래? 네가 추천해 보니까 한번 들어보지 해가지고 현지 스폰서님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제 사업 설명차 회사 소개 이런 거 해주셨을 때 듣고 이제 그냥 저는 좀 되게 도전을 확 하는 편이에요. 평상시에 제주도로 막 이사 오고 막 이런 성격이라서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래가지고 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 몸에 내 돈을 100만 원 투자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흔도 넘고 마흔도 한참 넘었지만 내 몸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셋을 했고요.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이 리셋하면서도 배고프지 않고 되게 배부른데 음, 에너지가 계속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살은 계속 쭉쭉 빠지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지내고 나서 아 이거는 되게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제가 또 여름에 둘 다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이쪽 왼쪽 팔부분이 되게 시렸어요. 그때 에어컨 바람 쐈던 게 있어가지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외출했다 집에 오면 이불을 덮어도 여기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고 싶어서 되게 많은 뭐 서치도 해보고 뭐
대체 예약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하고 한의원 가서 막 이렇게 피 뽑는 것도 막 하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거의 없어졌어. 이게 하고. 그리고 발 시린 것도 되게 심해서 항상 두꺼운 까창이 달린 신발을 실내에서도 신고 다녔는데 그것도 거의 없어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봐서 막 방법을 못 찾았던 일들이 되게 많이 해결된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막 하고 집에 오면 에너지가 소진돼서 애들을 케어를 안 하고 집안을 또 손 놓고 이제 남편한테 욕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그게 진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제 애들도 챙기게 되고 공부도 한자 더 봐주게 되고 청소도 좀 하게 되고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큰 변화였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밖에서 저를 본 사람 잘 모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는 감량이 되게 많이 했으니까 저를 심지어 못 알아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한 6개월, 7개월 지났다가 나를 봤는데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이러면서 못 알아봤다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제가 달라졌었는데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거의 조금 찌긴 했지만 한 2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놀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의 모습을 보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제품이 소개가 나가고 이런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지금 또 파트너가 돼서 이 방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출산부터 거슬러 와서 컨텍 스토리를 전해드렸고요. 음,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신뢰가 쌓인 사람이 있으면 제안을 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전화하는 사람들 중에는 되게 신중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챌린지가 있을 때마다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안 하다가 그 1년 후에 해보고 거의 1년 반 후에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그냥 제가 건강하게 밝게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아까 발표하셨던 혜영 리더님처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윤영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윤영이더니 그런데 그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저도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처럼 그런 결정장애들이 많고, 왜 결정을 못하고, 왜 결정했으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저도 혼자 궁시렁궁시렁 되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다양하신 이제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컨택을 할 때에도 막 들이댄다고 해서 막 바로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들이댈수록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요점은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 안에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유산화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면, 뭔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약간 그런 설레임, 그런 걸로 사실은 이렇게 대시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영다님 얘기 듣고 나니까 좀 그런 마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에 빵 터졌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컨텍스토리 들으니까 도움 많이 되시죠? 되게 다른 분들도 너무 여기에 계신 55명의 컨텍스토리 다 듣고 싶어요, 진짜.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3교시예요.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지금 컨텍 스토리에도 다 건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건강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또 그런 업에 있는데, 그 상황이 또 건강이 불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변하지 않은 관심사. 그죠? 그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엄청 멋있는 회사를 우리가.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사실은 컨텍 스토리를 다 듣다 보면요. 건강 때문에 만나신 분들이 한 70%고요. 그 사업적인 비전을 보셔서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30%예요. 그런데 이게 다 믹스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다 믹스가 돼서 우리의 건강한 삶 자체가 뭐 경제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유산화를 만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산화 속에서
우리가 수익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지 기본적인 이제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길게 제가 얘기했지만 결론은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앉는 건 뭐예요? 그냥 발전적으로 좀 돈 좀 더 벌어보자. 나도 좀 건강은 이제 1차적으로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자고 또 이 밤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또 귀 쫑긋하시고 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혜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유쾌발랄.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정혜입니다. 반가워요. 네. 네, 많이 떨리네요. 앞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마지막 강의가 이렇게 긴장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저희 유산화 보상 플랜의 기본 수익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보상 플랜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유산화 비즈니스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는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유산화의 비즈니스란 이 회원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사용을 하고 이 제품의 좋음을 공유하고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 보상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답을 받는 거죠. 그 보답을 받는 구체적인 계획이 보상 플랜입니다. 이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매주 그리고 평생 수익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상속도 가능하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수당 지급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유산화는 굉장히 공평하고 또 심플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유산화의 수당 지급 방법, 즉 수익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기본 수익 구조는 6가지예요. 네, 보시면 알겠죠? 첫 번째는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이 바이너리 방식이라는 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가게, 온라인상의 가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게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그룹을 둬서 그 그룹에서 나오는 매출, 이 실적을 일정한 비율로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가장 최근에 나온 방식이고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거는 A사 회사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에요. 한 사람을 기준으로 뒀을 때 6명을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바이너리 방식은 한 사람으로 2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룹을 너무 크게 관리하는 것보다 내려서 관리하는 게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정산 주지급입니다. 저희는 주급을 주는 회사예요. 일요일 날 자동 주문을 포함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한시까지 이 매출을 전산으로 계산을 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오전 8시경에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월급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월급을 주려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는 자금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주급을 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대단하죠. 그런데 저희가 24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글로벌 회사죠. 지금은 이제 25개국이 되겠죠. 예, 멋집니다. 그런 글로벌 회사가 동시에 같이 지급을 한다라는 건 그 회사의 안정성을 볼 수가 있죠. 주급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가 정말 단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원수당이에요. 후원수당의 20%.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회원 가입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회원 가입을 시작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하고 그 사업을 알리게 되죠.
그 사람이 또 다시 회원 가입을 하고 그 사람이 다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행위, 이걸 법률 용어로 후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후원 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당을 후원 수당이라고 해요. 저희가 앞서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좌우에 동일하게 발생한 매출의 이 실적의 20%를 직급이나 가입 시기에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급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지급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거 다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수익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현존에도 이렇게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시작한 사람은 21%를 받는데 나중 시작한 사람은 3%가 받는다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근데 저희는 평범한 사람이라 이게 잘하는 사람들과 격차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저희는 평범해서 잘 모르는데 시작했는데 저 사람들은 21%를 받고 내가 3%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기간의 갭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다 20%를 동등하게 주는 건 굉장히 틀린,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저희는 바이너리 방식, 결국은 가게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가게 하나의 좌측과 우측의 매출을 매칭을 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좌측에 지금 점수를 다 더해 보시면 더하기 잘하시니까 다 계산되시죠? 네, 800점. 네, 바로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600점이에요. 저희는 작은 쪽에 소실적에 20%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600점에 20%는 계산 바로 때리시면 120포인트 딱 나오죠. 이거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달러로 받고 이거를 고정환율 1150원으로 해서 받는 수당이 저희가 받는 수당이에요. 고정 환율을 준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이 회사의 여기서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챙겨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가 안정적이다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20%를 받았어요. 근데 800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200점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타 회사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200점 때문에 사재기를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200점이 마감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라져요. 근데 저희는 아까 주 지급, 주 정산이죠. 정산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점이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실적이 2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실적이 돼요. 그러면 다른 타 네트워크 회사는 0과 0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저희는 200대 0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모았던 포인트를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디? 저희 유산화에만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복 매출의 인정입니다. 네, 매출을 인정을 해줘요. 이 부분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보고만 있어도 뭔가 내가 돈을 막 벌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흥분을 했는데요. 또 자꾸 타 회사를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타 회사는 단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4단계까지만 만약에 매출을 쳐준다라고 하면 그 밑에 5번째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저희 스폰서님 같은 분이 거기 들어가 계세요. 김지연 스폰서님이 5번째 내 밑에 파트너로 들어와 있는데 엄청 잘하는데 그 실적을 제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중간에 누군가 하나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올리게 되겠죠. 그런 제도 자체가 롤업 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팀이 무너지겠죠. 저는 이런 보상을 얘기하면서 항상 파트너나 누구들한테 나무를 표현을 해요. 원통 나무는 흔들립니다. 결국은. 그게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해도 결국은 받쳐주는 잔뿌리들이 없으면 나무가 흔들리게 되는데 힘이 무너지면 결국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받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다 주면 손해겠죠.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했는데 그걸 다 나한테 주고 그 위에 사람들도 다 주면, 네, 회사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회사에서 제한을 뒀죠. 이렇게 단계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점수의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5천, 양쪽에 오른쪽 좌측에 5천, 왼쪽에 5천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가게가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게가 완성됐다 해서 맥스 아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매출이 올라가도 주지 않아요. 수당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억울합니다. 네, 억울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것까지 안 올라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희에게 정말 저희 보상의 꽃, 네, 뭘까요? 예,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게 하나를 완성하면 너 가게 2개 더 해봐. 이렇게 해서 주고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가게를 다시 열심히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작한 그 가게부터 그 라인이 시작이 되죠. 근데 저희 유산하는 어떻게 내가 제일 하부에 내가 소개했던 그 사람 밑에서 다시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소개한 사람을 내가 다시 도울 수 있는 거죠.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흥분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상을 들으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를 돕던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내렸던 라인이 내 가게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저희 유산화는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면 수익 이것만 봐도 아,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드는 건가요? 네. 이렇게 좋은 혜택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게 하나는 100포인트, 그리고 가게 2개 이상은 200포인트만 네,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브랜드 체인지. 내가 쓰는 샴푸, 내가 쓰는 화장품, 내가 쓰는 영양제. 예, 저희 질 좋은 영양제 아시죠? 네, 그거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그냥 돼요. 결과적으로 내가 쓰면서 이 보상을 다 받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내가 흥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보상을 받고 이렇게 최고의 보상 플랜을 가진 전 세계 1위 뉴트리션을 유통하는 회사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하고 싶어요. 네. 당장 사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유쾌하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즐겁게, 우리의 또 진짜 팩트를 잘 전달해 주신 우리 정혜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대요. 우리 미싱너님이. 이제 네. 다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희 그 보상 플랜 정말 이렇게 계속 맵을 그려보시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빠져들어요. 이게 우리가 자꾸만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건요. 그 맵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A, B, C, D 라인을요. 하나하나씩 1년에 하나 이렇게 완성해 간다. 근데 뭐 1년에 하나 완성하는 라인도 있지만 3년 걸린 라인도 있고 막 5년 걸린 라인도 있고 1년마다 되는 라인도 있고 이렇잖아요. 내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유산화 비즈니스 수익 구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약간 중독된 것처럼 유산화를 사랑하고 또 많이 알리려고 막 하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가 보상 플랜에 매료될 수 있게 계속 맵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정혜 리더님이 또 보상을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셔갖고 저 또한 마음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런 거 고민이 다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겠어요? 그러면 나와 그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걸 계속 머릿속에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미
이미 등록되어 있으셨던 분이나 이미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신 분들이나 기존 고객들, 기존 소비자, 기존 파트너, 또 내가 새로 만나야 될 사람들, 이런 분들 있죠. 쭉 오늘 시간, 이 시간에요. 조금 적어 보세요. 지금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좀 30초 정도 드릴게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요. 이 강의를 들었더니 너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 그냥 싹 한번 30초 동안 한번 적어보세요. 진지합니다. 대박 날 것 같아요. 막 생각하면 진짜 된다니까요. 우리 경순이더니 답만 이렇게 보이셔갖고 제대로 보고 싶어갖고 경순이님 적었어요? 적었습니까? 이제 아직이요. 아직이요? 막 네. 상상해 보세요. 나와 네. 함께하는 사람, 네, 꼭 적어보시고요. 네, 그냥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네. 자, 우리 복임 리더님도 이제 혜영 리더님을 소개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혜영 리더님이, 복임 리더님이 전달해갖고 엄청 많은 변화가 있으셨잖아요. 건강도 찾으셨어요. 유산화에 대한 비전도 보셨어요. 그 감동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분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한테도 이 유산화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많이 전달해요. 제가 전달했던 분들이 잘 또 성장하시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우여곡절은 다 있지만 그 시간 속에 또 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보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동규 리더님, 적으셨어요? 적었어요? 한 명? 한 명 적었어요? 네. 꼭 프로포즈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산화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브랜드 체인지에 대한 개념도 조금은 지금 이미, 그러니까 뭐 1년 차도 계시고요. 유산화 아신 지 2년 차도 계시고 3년 차도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보 전달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셔야지 자꾸만 연차 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오늘이 데이 원이다, 오늘이 첫날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제품 애용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품 애용부터 하셔갖고요. 그 감동을 온전히 내 몸에서 느끼고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밝게, 유쾌하게, 유쾌하게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전달돼야지, 진정성이 전달돼야지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찾아보고 투어데이 꼭 하시고요. 또 제품 애용부터 제대로 브랜드 체인지 제대로 그거부터 한번 해보시는 또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한 당부와 또 뭐랄까, 이 사업을 또 잘하려고 하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메시지 좀 전달해드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진짜 새벽부터 함께 해주신 캐나다 리더님들 진짜 최고이시고요. 또 이렇게 밤늦게 또 일찍 주무셔야 되는 분들도 또 눈이 또랑또랑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시게 또 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 진짜 서로가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별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서로 도움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이렇게 해야지만 또 이렇게 또 힘내서 또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고 하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메시지 잊지 마시고요.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진행하는 화법이라든가 전달 방법 또 이런 것들 많이 잘 들고 올게요. 잘 정리해서 내가 들고 올게요. 기대하시고, 늦지 마시고. 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저만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죠. 빨리 가죠. 예, 빨리 갑니다. 예.
너무 다 한 분 한 분 다 아는 척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또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되게 강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아유, 미남미더니 아직 안 올라오셨구나. 하나, 둘, 셋. 미남미더니 오늘 제주도 가셔서 열일하셨거든요. 네. 두 분이 같이 찍으니까 이쁘네요. 그래서 숫자가 그래서 줄었구나. 자, 자, 우리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자.